요렇게 점수 나와주면 도일 가자.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 아, 직구할 때 팁 하나만 좀 주세요. 혜민쌤이. 쌤 저 어떻게 영어 점수 나오자마자 접어 이러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욕하면서 막 내려줘. 욕. 독설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뭘 가지고 왔냐면요, 자, 옆에 보이시는 이 친구, 우리 하민쌤의 수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오늘 인터뷰를 따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합격생 인터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디 합격생이냐? 본인이 말씀해 주시죠. 네, 호세이 대학교 인간환경학부 현재 2학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경이 좀 바뀌었죠. 자, 저희 공부방이 이전을 했어요. 신사동으로. 이전하고 첫 인터뷰입니다.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첫 인터뷰여서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대단한 친구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을 드리면서, 왜냐면 이번 영상은 진짜 정말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바로 좀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우리 오늘 모신 학생은 김지은 학생입니다. 당연히 자 가명이긴 하지만 우리 지은이와 함께 호세이 대학교에 어떻게 붙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 항상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합격 당시의 소감 어땠나요? 일단 저는 호세이 대학교를 3개 넣었던 학교 중에 두 번째로 이제 결과를 보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긴 했었어요. 네. 미리 이제 붙어놓은 학교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이 호세이였으니까. 그 다음이, 그러니까 어디 먼저 붙었었지? 칸사이 대학교 정책학부였을 거예요. 칸사이대 정책학부 먼저 붙고 나서 네. 호세이 대학교 인간환경학부 그죠. 붙고, 네. 그리고 또 붙었잖아. 그리고 도시아 대학교의 정책학부를 도시아 마지막으로 대학교. 붙었었어요. 정책학부 붙고. 네. 그래서 다 정책 시리즈들이에요. 붙고 3개 학교를 붙고, 무려 3개 학교입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칸사이대 정책학부, 호세이 대학교, 호세이대 인간환경학부, 모시샤 대학교 정책학부. 정책학부, 이렇게 3개를 붙고 호세이 대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관서권이었고, 그죠. 이제 도쿄권에서 붙은 학교는 호세이였고, 맞아요. 이 중에서 호세이를 선택한 이유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도시샤랑 좀 두 군데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도쿄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원래는 없었다가 이제 붙고 나니까 그래도 교토랑 도쿄를 비교했을 때는 도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좀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해보자고 하면 도시샤 대학교가 비자를 받는 게 좀 어려웠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도 호세이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도쿄권으로 가게 됐어요. 원래 간서권보다 도쿄권 가고 싶어 했나? 그런 건 딱히 없긴 했어요. 네. 근데 원래 일지망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은이가 도시샤였던 거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과가 아무래도 조금 저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처음엔 거기를 넣었다가 면접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 도일전으로 다시 했는데, 도시아 그 다음에 넣었던 정책학과는 제가 1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도쿄를 가자라고 해서 도쿄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2022학년도 합격생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에 본 면접들이 좀 잘 안 됐었어요. 하나 보긴 했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잘 안 됐고, 그 당시 그 학부 합격생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미련을 놨었죠. 떨어진 거 보고. 미학예술학부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꿈이 큐레이터예요. 맞아요. 미학예술학부 해보자 했는데 그때 지은이가 좀 늦게 왔어요. 저한테 좀 천천히 찾아왔는데 미학예술학부 좀 잘 안 되고 나서 다시 일을 갈아가지고 후기에 이재유 시험을 너무 잘 봤지. 그러니까 잘 본 정도가 아니고 좀 심하게 잘 봤어. 선생님 덕분에. 아이고, 그래서 이재유 점수가 정말 잘 나오니까 이 친구가 도일전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일전을 넣어서 호세이도 도일전으로 붙었고, 보시샤 정책도 다 도일전, 도일이었어요. 간사이도 도일이었나? 도일이었어요. 세 개가 다 도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재유 점수가 자신 있으면 도일전 해볼 만합니다. 왜냐면 도일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본에 가서 본고사를 치지 않고 점수만 보는 거지. 지우서 웬만하면 지우서랑 점수로 볼 거예요. 그거를 3개 학교 다 붙었으니까 점수도 얼추 공개를 할게요 이따가. 왜냐면은 어느 정도면 도일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하실까 봐인데 얘 정도 아니어도 됩니다. 얘는 정말 잘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를 나오면 도일전을 해서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합격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 학생들이 약간 전설의 동물로 여겨요. 내가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 얘기를, 지은이 얘기를,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전설의 동물 수준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 몇 달 만에 만났지? 한 3개월 만에 본 것 같아요. 탄소주쿠 학생들이 매년 일본에 건너간 학생들이랑 동창회를 합니다. 한국에 오면은 그때 모이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 제가 일본에 가서 만나기도 했는데 이번엔 5월에 제가 일본에 갔었어요. 지은이도 만났죠. 3개월 정도 만에 만났는데 그때도 근황 토크를 좀 했었지만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일단 1학년 때는 공부에만 많이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한 적응도 필요했었고 저는 비자를 좀 늦게 받아서 거의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에 갔었기 때문에 5월 말, 6월 초 이때 가서 적응하고 하느라 알바는 사실 거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은사님을 소개시켜주셔가지고 맞아. 한국어 알바만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저는 이제 자소를 4년 연장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와. 다행히 올해 연장을 받게 돼서 알바는 사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드럭스토어에서 통역 알바를 지금 하고 있어요. 통역 알바? 네. 특이하다. 재밌어? 재미는 있어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을 드럭스토어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뭐 중국인, 한국인, 뭐 대만 사람 대신 1급으로 받고 일이 좀 적고 많이 벌진 못하는데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수업 들으면서 저는 이제 큐레이터가 꿈이기 때문에 그런 학예원 자격증 수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 친구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일본에 건너가면 아르바이트를 좀 소개를 이것저것 시켜주기도 하는데 일본에 있을 적에 한국어를 가르쳐드렸던 그 와세다 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은퇴는 하셨지만 계속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해서 이제 제 학생들을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워낙 지은이가 뛰어난 학생이고 믿을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알바를 했다. 근데 공부에 집중하다가 드럭스토어 통역 알바도 하고 동아리 같은 거 해? 동아리 지금 사진학부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제 뭐 자유참가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주말에 한 번씩 나가서 같이 사진 출사 찍고 뭐 가끔 합숙하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활동 MT 같은 거 가고 오면 돈 얼마나 깨져? 저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진 않아서 뭐 작년 여름 합숙은 한 10만 원 냈었고 올해도 이제 제가 한국에 왔어가지고 가진 못했는데 아마 똑같이 내고 갔을 거예요. 이 친구는 또 알바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잣소 연장이 됐대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오메데또. 잣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일본 유학을 유치하는 기구인데 이재유 점수가 잘 나오면 장학금을 주거든요. 근데 보통 1년 받고 끊겨요. 근데 학점이 좋아가지고 몇 년 연장이 된다고? 그 일단 연장은 4년 동안 가능은 한 잣소기는 해요. 일단 1년 추가로 연장이 됐다. 네, 그죠. 이제 매년 그 잣소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넘으면, 근데 그것도 사실 기준 넘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긴 해요. 잣소 쪽에서 약간 자기들 멋대로 주고 말고를 정해가지고. 카민쌤도 1년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2년째 못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학점도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도 하고 동아리도 하면서 되게 알차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은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가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뭐 10시까지 한다며. 그건 이제 시험 기간엔 아무래도 외워야 되는 수업 같은 거는 일본어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어기 때문에.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 과목으로 따지기보다는 자료 참고가 가능한 시험들이 레주메 양이 되게 많아요. 전공은 이번에도 뭐 한 400장, 500장 이렇게 되는 수업이 한 3개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암기 과목보다 참고 가능한 시험들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레주메라는 거는 이제 오픈북이 가능하다 그죠, 이거예요. 네. 오픈북 참고가 가능하다. 오픈북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인데 그게 좀 어려웠다라는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구했지? 일단 월세방 살고 있는데 이제 같은 학교를 진학하게 된 동갑인 친구 여기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전에 살던 동네 근처로 그냥 잡았었어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맞아, 낫겠다 맞아. 해서 근데 걔 이사했지 않아? 맞아요. 저 두고 이사 가버렸어요. 통학은 어때? 걸어 다닐 만한 거리긴 한데 제가 딱 하나 고려를 못했던 게 저희 학교 가는 길에 카구라자카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언덕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사실 좀 힘들어요. 걸어 다니기가 자전거를 타실 수도 없는 정도의 언덕이다 보니까 그 외에는 자전거 타고 다녀? 아니요, 평소에도 그래서 자전거를 아예 못 썼어요. 통학할 때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통학할 때 사실 활용이 안 되다 맞아, 보니까 맞아. 아, 집 구할 때 팁 하나만 좀 주세요. 일본에 지인이 없거나 하면 중개수수료를 좀 내서라도 그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거기서 구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긴 해요. 정보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말이라도 통하는 게 약간 일본 회사보다는 한국 쪽 회사를 거쳐서 맞아요. 구하는 네. 게 좋다. 지인이 없다면.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면 이거저거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근데 어쨌든 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미쌤은 항상 학생들 또 추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나 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얘네가 뭔가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거 보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일단 잣소 연장됐다는 것부터 말 다 했어요. 다른 장학금은 지금 알아보고 있진 않은 거야? 다른 기업에서 하는 사설 장학금을 몇 개 넣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아가지고 그거 힘들어. 맞아요. 한 3개 넣었다가 맞아. 다 좀 이렇게 돼서 다행히 이제 잣소 연장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다시 도전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연장됐으니까 근데 사설 장학금이 기준도 까다롭고 맞아요.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빡세고요. 그죠. 아 이건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 하민쌤의 기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어떻게 관련해서. 했는지 도일전이라고 미리 말을 했잖아요. 도일전으로 입시 전형 호세이 붙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 도대체 어떻게 했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냐. 근데 점수 공개 가능합니까? 저는 신경 안 써요. 네. 이재우 점수 조금 공개해줄 수 아, 있습니까? 전과가 좀 창피하긴 한데 전과 170점이었고 아이 뭘 창피해. 종가 170. 일본어가 360 맞아. 정도였을 360이었 저스트였던 것 같아.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기술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사실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때 감독관님께서 원래 맞아. 그 종이 땡 치면 바로 기술을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맞아. 3분 정도 저희를 멈춰놨어요. 그래서 3분 정도 아직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하는 사이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버려서 제가 첫 시험인데 새벽이고 멘탈이 많이 깨져가지고 평소보다 사실 잘 못 보긴 했어요, 기술을. 그래서 몇 점 나왔지? 40점 나왔어요. 그래서 40점 아쉬웠어요. 나왔어. 아니 근데 평소 실력대로면 지은이가 45에서 50은 그냥 나오는 실력인데 5분 날린 거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맞아요. 5분이 30분 안에 5분이면 뭐야 6분의 1이에요. 그죠. 5분 동안 구상을 하고 써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날리면은 머리가 멘탈이 아파요. 깨지죠.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고 토익 공개 가능한가? 토익도 뭐 저는 점수 그렇게 신경 안 써가지고 800 나왔었어요. 요렇게 점수 나와주면 도일 가자 이렇게 그러면은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본어를 아예 모르고 온 상태는 아니었어요. 한 2년, 3년 정도 혼자서 하다가
하민쌤한테 왔을 때 제가 그때 N2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긴 맞아. 했었어요. 쌤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너는 좀 혼자 있어가지고 버릇 쿠세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3개월 동안 갈아엎어야 된다.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단어 외우기였던 것 같아요. 쌤이 이제 젤 PT 그 N1 책 안에 단어만 있는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과목씩 다 외우라고 시키셔가지고 몇백 개 됐을 거예요, 그거 아마, 그죠? 낄낄낄.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너는 이걸 다 외워와야 돼 라고 해서 그거를 제일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독해 읽는 거는 그냥 쌤이랑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사실 많이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실력 같은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 시험을 치면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몇백 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이걸 완벽하게 해오진 못하겠지란 마음으로 내거든요. 지은이는요 다 맞습니다. 한 번도 다 맞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3개월간 한 번도예요. 그냥 매주 다 맞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바로 고쳐요. 얼마나 흡수력이 좋냐.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했던 지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그때 굉장히 또 절박했잖아. 시간도 그죠, 아무래도 얼마 짧으니까. 없고. 그 당시에 지은이가 그냥 공부만 했냐면은 알바하면서 했거든요. 자기 알바하면서 나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뭐 수업료를 자기가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니까 저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더 수업 시간 때 더 쪼고 더 타이트하게 했는데 그거를 정말 잘 따라와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재밌었어요. 왜냐면 공부할 때 약간 제 성향이 혼자 하면 잘 못하고 누가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학원도 아니고 1대1로 맞아. 하다 보니까 선생님 피드백 받으면 고치는 그 과정이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이런 마음가짐 필요해요. 재밌어야지. 이거를 저 사람 또 뭐라고 하네 막 이러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종과는? 종과는 일단 제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면쌤 현강을 갔었어요. 조재면 선생님. 네, 조재면 선생님 현강을 갔어가지고 수업을 듣고 오면 일단 다 복습을 다시 했었어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백지암기법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써서 외운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를 꺼내서 거기다가 제가 외운 거를 다 써보고 와. 정형화된 제 암기 페이퍼를 꺼내서 본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체크해서 다시 외우고 근데 사실 종과는 이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냥 이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어가지고 버스 이제 종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뭐 그날 있는 기사 같은 거를 열어서 본 다음에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과에서 나오는 지식 같은 걸 머리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종과가 나와, 점수가요, 진짜로. 근데 영어도 굉장히 지금 잘 나왔잖아요? 네. 영어도 되게 급하게 했지 않아요? 한 달 반. 한 달 반만. 근데 듣는 분들이, 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 그냥 머리가 좋은 거네. 아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봐서 아는데요. 지은이는 노력파예요. 그 시간 동안 지독하게 인생을 갈아 넣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만 올인을 했었죠, 3, 4개월 동안. 가끔 학원에 와서 보면요. 약간 뭐에 씌인 사람 같았어. 진짜로. 뭐에 씌인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냥 막 이렇게 뭐에 씌여가지고 쌤 저 어떡해요? 쌤 저 이거 잘해야 돼요. 막 이랬단 말이야, 진짜로. 내가 그렇게 보였다니. 근데 그렇게 미쳐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집착? 뭐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해야. 약간 진짜 씌여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 같아. 절박하긴 했죠. 코로나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고. 맞아. 그때 맞아요. 코로나 때 한창 21년도.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한 달 반 학원 다녔지? 아니요, 학원 안 다녔어요. 걔 독학했어? 독학했어요. 어떻게 했어? 저는 일단 했던 게 토익 하시는 분은 다 알 건데 노란 색깔 단어장 있거든요. 제일 기본 책? 그거를 한 3회독을 했어요. 저는 진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어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도 외우고 그냥 단어책을 하루 종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외국어를 하면 청해가 좀 더 강한 편이거든요. 선생님도 제 옆에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 청해는 버스 안에서 mp3 많이 듣고 그 정도로만 했었어요. 근데 독해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 한 달 반에서 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단어만 주고 장창 외워서 그 지문 읽는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야, 전략적으로 갔다 이거예요. 네, 그죠. 잘했네 진짜. 점수가 그래서 굉장히 시소해요. 청해가 여기 있고 독해랑 문법이 여기 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내야 되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그죠. 챙기고 하다가는 다 그지. 망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팍 내주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 미리 했으면 더 좋았다. 그렇죠. 미리 했으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중학교 때부터 손을 놨었다 보니까 약간 멀리 했어요. 근데 그래도 800이 갑자기 빵 나온 거 보고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날을 쌤 저 그 점수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몇 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긴장해서. 그래서 800점대 얘가 놀래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저도 얼떨떨했죠. 저 800점대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야 됐다. 이건 다 그래서 됐다. 저도 기억나는 게 쌤이 원래 오비린도 넣자고 했었는데 아, 영어 점수 나오자마자 접어. 아니 접어 이러고. 딸은 조금 더 낮은 학교를 원래 넣자고 혹시 모르니까 시간도 없고 했으니까. 근데 야 됐어. 안 된다 이건. 야 접어. 그래가지고 마치권으로 다 맞췄지. 그쵸. 그리고 이제 지우서 굉장히 잘 썼어요. 지우서를 가지고 난 솔직히 많이 쫀 것 같아. 그쵸, 그랬었죠. 그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도일전이라서. 도일전이니까. 네. 지우서도 뭐 어떻게 쓰셨어요? 말씀해주세요. 근데 지우서는 정말 하나도 몰랐어가지고 기초적인 것도 몰랐고 그래서 쌤이 방향을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 호세이대학교 이제 넣자고 한 것도 저는 사실 이 학부가 뭐 하는 학부인지도 몰랐었는데 쌤이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해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제가 감을 못 잡으니까 일본에서는 마치즈끌이라는 걸 요즘 많이 한다 라는 방향을 잡아주신 이후로 그쪽으로 제가 기사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좀 방향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원래 그 과거에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지우서가 잘 섞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느 학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내가 그냥 알려준 것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거를 알려주니까 지은이가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잘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망윤서도 여전히 지은이의 지망윤서를 저는 수업 때 샘플로 사용을 전 30분 전에 알았어요. 이 사실. 사용을 하곤 합니다. 여전히. 왜냐면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우서 써놓으니까 좋지? 편하죠. 그거 학교에서도 계속 쓰지? 네, 저 재미 면접 때도 지우서 필요했어가지고 열심히 잘 내용을 살짝 바꿔서 활용을 잘했어요. 그거 취준 때도 쓴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관해놓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지망윤서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본고사랑 어쨌든 이 친구는 도일전으로 다 붙었기 때문에 지우서 메인으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기틀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어려움은 좀 없어요? 지금은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학과 사무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저희 학부가 사실 일을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서 가면 이거. 얘가 약간 독서를 해. 독서. 아니, 일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뭐 동기도 적지만 그래도 있어가지고 뭐 동기들한테도 이제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기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리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국 같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알고 지내면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은 된다는 생각에. 아, 인맥 중요합니다. 맞아요. 벌써부터 인맥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 입시생들한테 팁이나 조언 같은 걸 줄 수 있을까? 두 개가 있는데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동 시간 이럴 때도 그냥 핸드폰 보는 것보다 그날 해야 될 것들, 뭐 만약에 하민쌤께 수업 받는다고 하면 단어 외우시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 단어 같은 것도 그냥 버스 안에서 한 번 더 복기해보고 뭐 자기가 청해가 부족하면 mp3 같은 거 다운받아서 듣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독해 면에서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쌤이 옛날에 저도 사설 같은 거 읽으라고 아이디도 빌려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뭐 굳이 사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날 나온 기사나 이런 거 많이 체크하고 종과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건 사회면은 그 두 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맞아요. 그치. 그냥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고 그쵸. 그러면 이재유는 조금 더 편해. 편하죠. 이제. 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 열심히 해야죠. 뭐 입시를 위해서라면.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 고등학생들?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학교에서 오래 보내진 않았어가지고 제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공부인데 일본 유학은 지우서라는 명확한 그런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 나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좀 쓸 때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지우서 같은 거를.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그쵸, 해보라고. 네. 자유롭게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왜냐면 한국 입시랑 일본 입시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인 경험, 뭐 공부 외의 경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동아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열심히 해봐라라고 맞아요. 고등학생, 수험생들한테는 진짜 좋은 조언이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민트랑 박하가 있잖아요. 고양이들. 얘네를 제가 줄여서 민박이들이라고 맞아요. 부르거든요. 우리 민박이들과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으면. 민트는 일단 제가 저 혼자 부르는 별칭인 뒤주라는 곳이 있어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1인용 독서실이라고 거기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곳인데 민트가 항상 그 위에 올라갔다가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와서 울면서 선생님을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욕하면서 막 내려주고 내가 욕을 언제 했어? 삐. 박하는 뭐 하루 종일 사고치죠 쟤는. 제일 큰 사고는 화분에 발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깨트리면서 방 안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온몸이 투성이가 돼서 쌤이 그거 보면 소리를 막 지르셨죠. 이러면서 아니 수업이 중단됐어요. 못했죠 수업을. 지은아 진짜 미안하다. 나 화분 복구하고 온다. 쓰레받기 좀 사올게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죠. 집이 다 흙 난리가 됐으니까. 흙난리가 돼가지고 안 좋은 에피소드들이네. 저는 재밌었는데 나에겐 좋지 이제 않은 얼굴이 어두워지. 나에겐 좋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들이었어. 그거 말고 좀 탄소주크를 다니면서 좀 좋았던 점 이런 거 어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었고 선생님 댁에서 이제 같이 오피스텔에서 했었기 때문에 1대1로 하면서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보다는 약간 집에서 하는 과외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선생님이랑 뭐 공부 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질문이나 뭐 고민이 있으면 좀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대1이다 보니까 뒷순서로 오는 친구도 뭐 한 명 이렇게 오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누구누군데 뭐 인사해 뭐 같이 일본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쵸, 그게 재밌었죠.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더 규모가 커졌어요.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 그 좁은 데가 더 좋다고 거기 좁은 공부방이 더 좋다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해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치? 더 커져야지. 그때는 그때만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소규모로 뭐랄까 지금도 1대1 레슨 메인으로 해요. 그때는 뭔가 더 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렇구만.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민쌤의 강점. 자 광고 좀 세게 때려주고 가세요. 일단 하민쌤은 애들한테 스트레이트로 말씀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점수가 안 올라.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딱 수용할 수 있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여기가 좀 잘못됐구나를 확실하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 면에서 진짜 그러니까 청해도 청해인데 독해가 진짜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해를 뭐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를 바로 딱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멘탈 케어도 가능해요 선생님. 맞아. 저는 사실 심리사를 목표로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멘탈적으로도 많이 케어를 해주세요. 너 지금 이런 심적으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청해가 잘 안 들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멘탈 케어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설만 하는 게 아니다. 독설 하시면서 케어도 같이 해주시고 저는 옆에서 병 주고 약 주고 그죠? 듣고 저는 수용해서 아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를 알 수 있고 채찍으로 막 때린 다음에 연고 한번 발라주고요. 맞아요. 쌤이 약간 권위적인 분은 아니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같이 공부하는 느낌?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좋지만은 않아. 저는 좋았는데 너무 친구 같으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화가 없어졌어요. 애들한테 옛날처럼 막 그렇게 독설도 하지는 않아요.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 안 무서운 거야, 내가.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좋았대요. 전 좋았어요. 독설 좋았대요. 그러면은 제 홍보도 해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좀 입시생들한테 한마디?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마디라든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에서 깔보는 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간절하면 통한다. 이 말이 진짜 저는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절박한 사람은 글을 쓰면 거기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유서 같은 거 쓸 때도 본인이 간절하면 어쨌든 그게 보는 사람에게도 그게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열심히 간절하게 그러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야. 근데 이 얘기 되게 우리 많이 했었어. 꿈은 이제 이루어지고 내가 그린 미래는 그 자세를 잃지만 않는다면 그건 이룰 수 있다. 믿음의 힘을 믿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결론이 이런 거지.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하시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친구랑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친구랑 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잠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지은이를 데리고 온 거는 그 산도끼를 좀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고맙고 잘 살아줘서 고맙고 네. 한번 포옹 한번 자.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요. JLPT N1 만점이잖아. 근데 하는 게 없긴 한데 어쨌든 시험 JLPT도 봤으니까 N1 만점 받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 덕분에 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까먹기 전에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JLPT 그때 보기 싫었거든요. 사실 영어도 했어야 되니까 쌤이 까먹기 전에 해야 돼 이래가지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만점 나왔어요. N1 만점은 미친 거야, 진짜로. 단어를 많이 외웠으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시켜주신 덕분에 근데 시켜서 하는 애들은 적지. 얼마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알았지? 할 수 있어! 아 그 말도 생각난다. 쌤이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아, 또 나의 명언이 나오네. 지우서 쓸 때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시험 볼 때는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지우서 쓰면서 제가 쓴 게 마음에 안 드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지은아,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얘기를 한 했다고. 5번, 6번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지독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룰 수가 있고 뭐든지 세상 일이 그래요. 적당히 해서 되는 건 없어요. 그거를 정말 갖고 싶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겠지. 근데 너무 또 겁먹는다? 또 이렇게 근데 얘기하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잘 하면은 그죠? 쌤 덕분에 인간 개조를 했으니까 저도 3개월 동안.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잘 지내줬으면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해보려고요. 취뽀 인터뷰? 막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시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데로 옮겼을 수도 있겠지. 그쵸, 더 좋은 학원으로 이제. 너무 오늘 와줘서 고생해준 지은이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았고요. 이거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자, 구독, 자, 알림 설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